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냐면, 네트워크 보안에서 이 스노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노트라는 그 소스파이어 회사를 시스코가 인수를 했고, 실제 이 시스코, 탈로스 그룹에서 스노트를 사용을 해갖고, 많은 이제 악성 코드들을 이제 차단하고, 이런 보안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코라는 기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스코는 굉장히 이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세계 이제 포춘 500대 기업의 약 한 98%의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시스코입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다양한 L2, L3 스위치, 라우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장비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이제 클라우드에다 올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까지도 점유율이 지금 한 30% 이상 넘었나 그렇습니다. 시스코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네트워크 기능과 네트워크 보안 쪽으로 계속 이제 진출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스코는 그 언제 이제 그 보안 쪽에 이제 관심을 두게 생겼냐면, 이 스노트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시기라 이 스노트에 대해서 언제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데, 1998년도에 마틴 로시가 스노트를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해갖고 이 소스파이어라는 그 조직에서 보안 엔진과 정책들을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2013년도, 약 이제 그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소스파이어를 누가 인수를 했냐면 이 시스코라는 기업이 2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조 정도 되죠. 이렇게 이제 큰 돈을 들여갖고 실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안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코 안에서 이 탈로스라는 인텔리전스 그룹에서 이제 실제적인 보안 역할들을 하는데, 이 시스코 탈로스는 그 워싱턴 근처에 있는 메릴랜드주 풀턴에 이제 본사를 둔 그 사이버 보안 및 이제 정보 보안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언제 이렇게 탈로스라는 그룹을 만들었냐면 2015년도에 15년도에 내부에 있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소스파이어를 인수를 하면서 이 vulnerability 취약점 연구하는 팀하고 그 시스코 내부 조직 안에 있는 이제 위험 연구 분석,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팀, 그리고 시큐리티 어플리케이션 하는 요 5개 팀을 가지고 시스코 탈로스라는 그룹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코가 만드는 이제 보안 제품이 파이어파워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금융권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진출을 해갖고 이제 도입이 돼갖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코 A사 같은 경우, 이렇게 조그만 모델을 우리 시스코 A사라고 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능 경기 대회라든가 아니면 전국 대회에도 이 장비를 그 가상화에 올려놓고 실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 나트를 구성한다든가 라우팅을 구성하는 시험 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이 시스코 탈로스는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제 침해 사고, 그리고 해커들의 이제 공격 활동들을 추적을 해갖고 보안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 보안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보안 엔진도 이제 개발을 해서 해당 그 장비의 업데이트를 통해 갖고 이제 그 보안 위협으로부터 예방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그 시스코 보안 인텔리전스 그룹 안에는 이제 다양한 보안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빅데이터 이제 수집을 해갖고 그걸 가지고 악성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그 과학자들, 그리고 화이트 해커들로 약 한 280여 명 정도의 보안 전문가가 이제 활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탈로스의 우리나라에 막 이제 알려진 거는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때였죠. 그때 이제 개회식 도중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 메인 프레스 센터에 설치된 IPTV가 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직이 홈페이지가 이제 접속장에 되는 문제점이 발생돼 있는데, 이때 이제 보안을 만드는 팀이 바로 시스코 탈로스 조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보안 그 공격으로부터 발생을 했는지, 여기 보시는 그 리서치 그룹의 얼카타라는 분이 해당 그 기사를 이제
기고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시스코 탈로스라는 기업이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코 탈로스라는 그 조직에서는 이제 그 전 세계에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분포되어 있는 소스파이어라든가 파이어파워라는 그 제품들이 구성이 돼 갖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스트리트 인텔리전스 팀에서 해당 위협, 그 자산을 위협하는 거죠. 내부 기업의 그 자산을 위협하는 행동들을 모니터링을 해갖고 해당 모니터링이 발생이 되면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이 디텍션 리서치 팀한테 이제 전달해 줍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분석가들이 어떤 취약점을 이용을 해갖고 해당 그 악성 파일들이 침투가 됐고, 그리고 그 해당 그 바이너리 파일들이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는지 리버싱하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 갖고 이 엔지니어들이 머레어를 분석을 해갖고 동작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어차피 이런 동작들은 네트워크 특성을 이용을 해갖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해당 그 네트워크의 그 침해 사고를 어떤 이제 보고서 형태를 만들게 되면 이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디텍션 리서치 팀에서 이제 만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갖고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이때 이제 vulnerability 리서치 팀하고 디스커버리 하는 이 팀에서 다양한 그 악성 코드의 그 행위들, 이런 부분들을 와이어샤크로 덤프를 떠갖고 해당 패킷을 추출을 한 다음에 이제 스노트 정책으로 시그니처라는 그 정책을 개발을 합니다. 보통 이제 매년 한 200~300개의 취약점이 발견된다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대부분 한 달에 한 몇 개 정도 분석을 해갖고 이거 만들기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그니처 개발하는 개발자도 굉장히 없을 뿐더러 이 시그니처 개발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인 거죠. 이렇게 이제 시그니처를 개발을 하고 취약점을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하다 보면 해당 보안 엔진이 그 정책을 이제 수립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고난이도 해킹 기술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이제 어디 팀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냐면 실제로 그걸 이제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 팀에다 주게 되면 이 팀이 이제 스노트 엔진들을 안에 있는 소스를 수정을 해갖고 해당 이제 기능들, 엔진들을 이제 개발하는 요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직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갖고 해당 정보를 만들게 되면 외부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공개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보안 패치하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제 5개 팀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글로벌 아웃리치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1%, 그러니까 전문적인 해킹 공격의 그 동향들을 살피는 팀들이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취약점을 이용을 해갖고 공격을 하는지 파악을 해갖고 해당 그 기업의 그 자산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리서치하는 팀들이 이렇게 한 6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코 탈로스에서는 이제 어떤 그 인재들을 뽑는지를 보는 게 이제 우리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제 보안적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먼저 이 시스코 탈로스에서 이제 바라보는 요구 사항은 강력한 네트워킹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2에서 L7까지의 프로토콜, 응용 계층에 대한 그 보안에 대한 프로토콜을 통해 갖고 응용 계층의 취약점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그 프로토콜이 어떤 정상적인 그 규칙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스노트 정책이라든가 IDS, IPS 같은 침입 방지 시스템, 탐지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이제 운영을 해봤고 이제 정책을 수립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네트워크 지식 정도는 지금 대학에서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 이걸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 C 프로그래밍, 스노트가 이제 C 언어가 약 한 90% 이상이 C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리눅스 환경에서 이제 10년 이상의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10년 동안의 그 어떤 기업 경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리눅스 환경에서 이렇게 개발 경험이 있는지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방화벽을 운영한다든가 IPS를 운영을 하는 이런 정책을 수립을 하고 운영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스코 탈로스의
입사원서를 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스노트를 이제 반드시 익혀야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는데, 이 스노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로 이 스노트.org에서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성에서 만든 수리카타 엔진도 이 스노트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이 스노트보다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이 수리카타 엔진까지 나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기능 경기 대회에서는 이 수리카타 오픈 소스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탐지하고 로그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되곤 하는데, 이 스노트하고 수리카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오픈 소스로 다운받아 갖고 그 실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수리카타랑 스노트가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오픈 소스로 돼 있었고 여러분들이 다 다운로드 받아 갖고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이제 보안 엔진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더넷 프레임의 전체 L2서부터 L7까지 다 달아볼 수가 있는데, 실제 보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구간은 L3부터 L7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프로토콜을 통해 갖고 패턴을 추출한 다음에 그 스노트 정책으로 수립을 하게 되면 해당 그 악성 여부에 따라서 그 정책에 의해서 이제 차단되거나 아니면 탐지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노트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지금 벌써 60만 명의 회원이 돌파를 했고 벌써 500만 번 이상의 다운로드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노트는 IPS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침입 방지 시스템인 거죠. 예전에 이제 스노트가 처음 나와 있는 건 그 인트루전 디텍션이었습니다. 이 디텍션 이제 탐지만 했던 거죠. 차단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는데, 우리나라도 2003년도서부터 IPS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실제로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이 시스템까지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스노트를 이제 학습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그 노트북에다가 이제 VM 플레이어라든가 워크스테이션을 이제 설치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윈도우나 아니면 이제 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체가 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분투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걸 리눅스를 그 게스트 OS를 올려놓고 이제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노트를 다운받거나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스노트 수리카타 아니면 이제 스노트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설치해서 그걸 운영을 하게끔 됩니다. 그렇게 설치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이제 많은 다양한 이제 오픈 라이브러리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좀 투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GUI로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리눅스 안에 있는 해당 이 야물 파일, 이 설정 파일에 가시게 되면 네트워크 그룹이라든가 포트,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 이 룰이라고 하는 스노트 정책이 있는 부분들을 이네이블하고 디세이블하고 그리고 엔진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것인가가 이 야물 파일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스노트 정책은 다양한 카테고리로 룰이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건 요 룰스에다가 이제 정책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노트를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만약 해당 패킷이 지나가는 패킷을 탐지가 되거나 아니면 차단이 되게 되면 이제 로그가 발생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바 밑에 그 수리카타 요 하단에 다양한 로그들이 이제 그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리눅스 상에서 보려고 하면 캐시라는 명령 아니면 이제 vi 명령을 통해 갖고 이 스테이트 로그 그리고 공격 탐지 로그는 패스트 로그 그리고 다양한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그들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텍스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 주셔 갖고 이제 이렇게 운영하게끔 돼 있죠. 근데 이제 상당히 이게 하다 보면 스노트 정책도 상당히 복잡한 데다가, 그리고 패킷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지나가게 하려면 패킷을 또 만들어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공격 도구 칼리눅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해킹 도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험을 한 다음에 또 이벤트가 발생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텍스트 베이스로 공부하는 게 실제로 이걸 운영해서 이제 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버거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은 있었는데, 그리고 스노트 정책에 약간의 문법 오류만 있더라도 오류가 나기 때문에 실제 공격을 잡는 것보다 이제 스노트 정책을 운영하는 그 기술이 상당히 또 까다로워서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스노트 정책 이 룰 파일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뭐 간단한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정책들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7개 필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옵션이 괄호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 안에다가 다양한 옵션들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처럼 이제 HTTP 프로토콜의 홈넷에서 익스터널로 항하는 이때 이제 플로우는 뭐 세션을 이제 맺은 상태에서 컨텐츠에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이런 문자일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 탐지했을 때 ET 머레어 스파이어로 이제 이벤트를 발생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는 여기를 살펴보라고 했고 이 PCI 정책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문법 하나하나 여기 콜론 아니면 이 세미콜론 하나도 여러분들이 잘못 오타가 나거나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오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잡한데 내가 어떤 부분에 그 오류가 발생되는지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노트를 그 배울 때 어려운 것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실제 공격 툴을 사용을 해갖고 대상지로 패킷을 보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빨리 와이어샤크로 해당 패킷을 덤프를 떠갖고 해당 패킷을 추출한 다음에 이 스노트 정책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스노트 형태로 탁 만들어지면 바로 이제 이벤트가 나와갖고 내가 정책을 잘 뽑았는지 아니면 이제 이벤트가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문법 오류가 많이 나게 되면 이제 집중 포인트가 공격 위주가 아니라 이 스노트 문법에 많이 이제 국한돼서 공부를 하게끔 돼 있어갖고 이거 하다가 조금 힘들어갖고 이 보안이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벤트를 하고 공격을 보냈더라도 이 이벤트를 확인할 때 이렇게 텍스트로 패스로그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벤트명을 보고 아니면 이제 공격지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제 공격을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벤트가 나오고 어떤 때는 또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고 어떤 때는 이벤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 실제로 이 스노트 오픈 소스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보보호 인력 때문에 이제 각 대학에 많은 이제 정보보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보안 장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안 장비를 도입할 때 예전처럼 이 보안 장비가 대부분 네트워크 보안 장비니까 가장 상단에 한 대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갖고 학생들은 그 장비를 이제 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끔은 또 그런 보안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장비를 통해 갖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인터페이스도 많고 설정도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노트 정책을 이해하고 스노트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패턴을 추출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부족한 현실입니다. 근데 국내에 이제 조금씩 이런 교육용 보안 장비를 이제 도입을 해갖고 실제적으로 그 운영을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뭐 강원대학교라든가 울산과학대, 뭐 순천향대, 그리고 이제 계명문화대, 뭐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보안 장비를 갖고 와갖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이 내부 그 실험실에서 실제적으로 L2 스위치하고 이 보안 장비의 링크를 다 연결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그 구성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는. 그래놓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스노트를 수립할 때 이제 그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로 가는 길, 이런 이제 도서도 나와 있어 갖고 이 교재를 통해 갖고 이 보안 장비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쉽게 이 스노트 정책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비 잠깐 제가 그 실습 화면에 들어가서 제가 잠깐 스노트 정책이 어떻게 이제 공부하는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안 장비에 접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트래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인바운드 트래픽이 어느 정도고 아웃바운드가 어디고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홈넷이 어디이고 노트북의 홈넷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안 장비를 통해 갖고 해당 대상지, 공격 대상지가 되어 있죠. 이 빅팀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빅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게끔 돼 있어요.
스캐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캐닝을 이용해서 여기 뭐 해킹 훈련장 DVWA 같은 이제 웹 해킹 훈련장을 구성을 해놓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뭔가 중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다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때 이제 스노트 정책을 여기다가 수립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스노트로 이제 해당 공격에 대한 것들을 공격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와이어샤크로 덤프를 떠갖고 해당 패킷을 추출한 다음에 스노트 정책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해당 공격이 차단되는지 이벤트가 발생되는지 이쪽으로 이제 이벤트가 이제 발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그 텍스트 위주로 스노트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책을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정책 쪽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스노트를 쉽게 익힐 수 있게끔 이제 기본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컨텐츠 필터링이다 아니면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정책을 추가해 갖고 바로 이제 정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상단에 스노트 정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 스노트 정책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밑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헤더 옵션도 만약 뭐 홈넷에서 익스터널 넷으로 아니면 뭐 익스터널 외부에서 대부분 이제 공격이 많이 나니까 익스터널 넷에서 홈넷으로 가는 이렇게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이름도 한글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엠맵 탐지 차단 공격 이렇게 이제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상단에 스노트 정책으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스노트 정책이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드랍이고 외부에서 홈넷으로 가는 엠맵 탐지 차단 공격을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스노트 정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이벤트 조절하는 것도 스레시홀드 키워드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 엠맵이라는 패턴을 추출을 해갖고 대소문자 구분하지 말라고 정책을 추가하게 되면 지금처럼 요 상단에 이 컨텐츠 엠맵 해갖고 노케이스 이 스노트 문법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책을 수립을 해놓고 메인 관제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엠맵이라는 도구를 통해 갖고 외부에서 내부로 이제 공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면 이제 탐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내부에 192.168.1.200번에다가 그 빅팀을 구성을 해놓고 지금 외부에서 보안 장비를 통해 갖고 200번을 공격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스캐닝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엠맵 스캐닝 정책을 아까 수립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엠맵을 실행하게 되면 패킷이 이 인바운드 쪽으로 이 보안 장비 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패킷들이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도 이 보안 장비에서 패킷을 이제 스마트 패킷 덤프를 이용을 해갖고 해당 그 엠맵에 대한 행위들을 탐지하는 것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엠맵이 어떤 형식으로 이 빅팀을 스캐닝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캐너가 이렇게 돌게 되면 지금처럼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대 엠맵이 지금 전에 건 그 정책하고 지금 건 정책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도 만약 드랍이 아니라 만약 탐지로 이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해갖고 바로 여기서 얼럿으로 바꾸게 되면 이 스노트의 맨 앞이 액션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 액션 필드를 얼럿으로 이제 바꾼다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서 이 스노트가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바로 바꿀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정책도 이제 드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얼럿으로 만들었고 아니면 리젝 아니면 패스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얼럿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스캐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 패킷이 드랍되지 않고 탐지되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다시 이제 스캐너를 돌리게 되면 이제 잠시 후에
차단되지 않고 이벤트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벤트가 얼럿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격을 탐지를 해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 이제 공격 로그를 가갖고 탐지 로그 가서 지금 외부에서 내부니까 포트 0번에 지금 1시에 이렇게 이벤트가 135개가 발생된 것들 여러분들이 계층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1시에 발생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그 카테고리에서 발생되어 있냐. 그럼 이제 컨텐츠 필터링에서 67개, HTTP에서 58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거는 컨텐츠 필터링 67개. 그렇게 되면 컨텐츠 필터링 정책위에서 탐지된 것들만 이렇게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제 로그에서도 픽캡으로 열어갖고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열게 되면 실제로 이 하이퍼텍스트 쪽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엠맵 스크립팅 엔진이라고, 엠맵은 이제 스캐닝 할 때 얘를 이제 시그니처로 넣어갖고 보내게끔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갖고 이제 탐지가 된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노트 정책을 익히시면 아주 수월하게 스노트를 다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스코 탈로스가 왜 스노트를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스노트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노트가 전문가가 되면 시스코 탈로스와 같은 이제 전문적인 보안 조직에 가셔갖고 그 여러분들이 레주메 같은 걸 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시스코 탈로스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스노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학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